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대생 이문입니다. 요새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왔죠?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불이 눅눅해져서 도저히 침대에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마 그치자마자 이불을 빨러 나갔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외계인들도 과연 빨래를 할까? 외계인의 세탁기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사실 찐 인팁입니다. 사실 영화에선 외계인들이 늘 침략자이지만 그들의 행성에도 땀에 젖은 옷을 빨래 중인 세탁기가 있는 평범한 우주 생명체일 거라 상상합니다. 왜 우리는 외계인을 생각하면 침략자의 모습을 떠올릴까요? 아마 오랜 역사 속 약탈에 대한 본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명의 차이로 벌어지는 약탈은 늘 인류와 함께했죠. 몇천 년은 앞서 있을 외계 문명은 본능적으로 두렵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외계인의 입장에선 어이없는 억측일 겁니다. 얼탱이가 없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코스모스의 원리를 깨닫고 전쟁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이죠. 코스모스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또 과연 인류는 그 코스모스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몇만 년이고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칼 세이건은 미래를 알고 싶다면 과거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주를 태초부터 훑으면서 저와 함께 코스모스의 원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태초의 우주의 모든 질량은 한 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점은 빅뱅이라 불리는 커다란 폭발을 하며 우주를 팽창시켰죠. 그래서 초기의 우주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 후 서서히 우주가 식자 수소 원자들, 더 오랜 시간 후엔 밀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은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내부에선 중력에 의해 수소들이 모여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축으로 인해 중심부가 뜨거워지다 1000만도가 넘어가면 헬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별이 태어나는 순간이죠. 만약 태양의 10배 정도로 충분히 질량이 큰 별이라면 점차 더 무거운 원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후 초신성이라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열에 의해 탄소, 산소 등 다양한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져 온 우주로 퍼지게 되죠. 별의 자네들은 서로 뭉쳐 또 다시 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태양이죠. 태양이 만들어지고 난 후 남은 물질들은 서로 뭉쳐 행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의 바다에 생성된 것은 무려 40억 년 전 일입니다. 시작은 겨우 자기 복제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힘으로 단세포 동물을 거쳐 더 다양한 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룡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탄생과 멸종을 반복하다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죠. 즉,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은 별에서부터 왔습니다. 인류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겨우 원자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같은 핵산 문자가 DNA에 관여합니다. DNA 설계도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설계도가 쓰여진 언어는 모두 같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참나무의 아주 오랜 조상은 같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차은우님과도 아주 오랜 조상은 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참나무까지는 인정이었는데 덜덜덜. 그 오랜 조상에서 인류로 진화하게 된 원동력도 우주에서 왔습니다. 돌연변이는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지만 초신성 폭발이나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DNA를 뚫고 갈 때도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생명의 진화는 어느 정도 별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식물의 광합성부터 시작하는 지구의 먹이사슬은 여전히 별의 에너지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진화의 과정을 지구의 생명들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밀하게 관찰하면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양계엔 원에 가깝게 움직이는 행성들 뿐일까요? 바로 타원 궤도는 겹치기가 쉬워 그런 천체는 서로 충돌하며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천체들은 그 잔해를 중력으로 빨아들이며 성장했죠.
행성들도 마치 인류처럼 자연 선택을 거쳐 살아남은 것입니다. 별의 탄생과 죽음도 인간과 닮아 있습니다. 평생을 핵융합을 통해 쌓아온 원자들을 폭발로 우주에 흩뿌리면 그 원자들로 또 다른 별이 탄생하죠. 그렇게 탄생한 별들은 은하의 중심을 공전합니다. 전자가 공전하는 원자구조부터 은하에 이르기까지 마트료시카처럼 꼭 닮은 구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유동성이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우주입니다. 무생물인 우주는 역설적으로 변화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죠. 이 변화는 우리 모두를 이어져 줍니다. 원자부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자친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어질 수가 없죠. 원자부터 인류, 그리고 은하까지 모두 있는 이 질서를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코스모스에서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따라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나와 같이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생명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코스모스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다른 문명과 어울리는 법을 통달한 문명만이 전쟁으로 인한 종말에 빠지지 않고 발전을 거듭해 광활한 우주를 넘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원리와 반대로 정적인 것을 선호하죠. 변화를 싫어하고 모순되는 두 가지 가능성을 포옹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아직 남아있는 파충류의 본능에 따라 서로 죽이는 역사를 이어왔죠. 다만 이제 인류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선택만으로 종의 괴멸이 가능한, 여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기술력이죠. 이제까지는 인류라는 게임의 프롤로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갈등 끝에 핵전쟁으로 인한 종말과 화합을 통한 무한한 발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코스모스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의 종으로 뭉쳐 광활한 우주에서 인류라는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 차례입니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코스모스. 감사합니다. 이문이었습니다.